한국은 첨단 항공 기술이 집약된 괴물 병기 시스템을 내놓았다. 그걸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제 한국은 일본과의 해양 분쟁에서 킬러가 될 것이다. 최근 일본에서 청와대와 군 당국이 잠수함발 사탄도미사일과 함께 처음 공개한 한국산 초음속 순항미사일에 대한 정밀 분석이 나오자 열도 전체가 기겁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인 해상 자위대가 있다면 한국군의 맹공 따위 두렵지 않다던 이들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는데요. 군사 기고문의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군사력이 북한만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백하게 인지해야 한다. 얼마 전 한국은 유사시 동해와 서해의 모든 가상 적국 함정을 음속의 3배 이상 속도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 그것은 한국형 초음속 순항미사일이고 항공모함 킬러로 활용할 수 있는 본격적인 한국형 독침무기가 시동을 건 것이다. 얼마 전 공개된 한국산 초음속 순항미사일은 요격이 어려울 정도로 빠르고 정밀하게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사거리가 길어 서해는 물론 동해상의 모든 함정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고 이는 최대 사거리가 500km 안팎에 이른다는 걸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크루즈 미사일은 정확도가 뛰어난 반면 속도는 음속 이하, 즉 아음속인 것이 보통이어서 요격이 가능하지만 마하 3-4 이상의 초음속 순항미사일은 요격이 어렵다. 수면 위 수미터 고도에서 바다에 달라붙듯 초저공 비행하면 레이더로 탐지하기 어렵고 요격은 더더욱 어려워진다. 특히 냉정하게 말해 일본은 이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하며 한국의 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초음속 엔진 기술, 정밀 제어 기술, 초고온 내열 소재 등 한국의 첨단 항공 기술이 집약된 괴물 병기 시스템으로서 훨씬 대비하기가 힘들다. 게다가 한국군은 함대지, 지대함, 함대함 등 3종류의 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개발했거나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시험 발사에 성공한 초음속 미사일은 지대함 타입이었고 육지에서 해상 함정을 공격하는 무기로 백령도 울릉도 등의 섬이나 서해안동의 해안에 배치하면 300에서 500 앞에 있는 적항공모함 등의 함정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다. 서해에 중국 항모 기동부대가 배치되어 제해권을 장악당할 우려가 크다고 하더라도 이를 견제할 효과적인 무기가 만들어진 셈이다. 즉 한국은 일본뿐만이 아니라 중국과도 해양 분쟁이 일어났을 때도 효율적인 견제 타격 수단으로 맞설 수 있다. 이번에 개발된 한국형 초음속 크루즈 미사일은 기존의 순항 미사일에 비해 속도가 빨라 적함정은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워 미사일의 생존성과 파괴력이 한층 향상됐고 한국 국방부는 우리 영해에 접근하는 세력에 대해 한층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전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을 제외한 주변국에게 던지는 경고일 것이다. 한국산 초음속 크루즈 미사일 3종 중 일부는 이미 실전 배치가 진행됐을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한국군이 공개한 동영상이 그것을 증명한다. 한국군은 최근 2차례에 걸쳐 국산 초음속 미사일 동영상을 공개했는데 초음속 미사일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바지 위에 표적을 통과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두 번째 공개된 동영상은 초음속 크루즈 미사일이 바지 위 그물을 받치는 쇠기둥을 명중시켜 기둥을 부러뜨리는 모습을 담았다. 한국군은 앞으로 첫 국산 전투기 KF-21에 탑재할 초음속 공대함 크루즈 미사일도 개발할 계획이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해 국방과학기술 플러스라는 간행물을 통해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개발 계획을 밝혔다. 한국산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은 유사시 KF-21에서 발사돼 중국과 러시아의 항공모함과 수상함정까지 격침할 수 있다. 마하 2.5 이상의 초고속으로 비행하며 수면 위를 낮게 날 수 있어 역시 요격이 어렵다. 그런데 일본 안보에 더 심각한 문제는 한국이 초음속 미사일과 별개로 국방부에서는 비행속도가 마하 5를 상회하는 극초음속 발사체도 개발 중에 있다는 것이다. 작년 8월 한국의 국방부 장관은 극초음속 미사일의 개발 계획이 존재함을 처음으로 밝혔고 이는 주변국들의 무기 개발 동향을 고려하여 국군의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극초음속 무기 개발의 동향, 이보다 앞서 나온 관련 보도들을 근거로 볼 때 국방장관이 언급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극초음속 순항 대함미사일보다는 중국의 DF-17처럼 탄도미사일에 활공식 탄두를 탑재하는 부스트 글라이드 방식으로 예측되었지만 한국국방과학연구소가 공개한 또 다른 영상에서 미루어 보아 극초음속 순항 대함미사일 개발도 염두에 두었다는 분석이 나왔으며 이는 탄도미사일 기반의 부스트 글라이드보다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핵심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작 12월
한국 국방부가 연말에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통해 극초음속 유도탄에 대한 소요 결정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고, 이르면 내년 즈음에 결정될 전망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군 당국의 방침 자체가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자체 개발을 진행할 수 있다는 판단에 바탕을 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실전 배치한다면 최강이라고 일컬어지는 일본의 항모들도 언제든지 파괴당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 지역에서 안전한 곳은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중국에 이어 한국과도 무리한 군사 경쟁 체제로 돌입하는 것은 일본의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이고,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일본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한국인들이 일본인보다 중국인을 더 싫어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인보다 중국인을 더 증오한다. 일본과 한국이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더라도 결국 괴멸시켜야 할 적은 중국이라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한국 군사력을 끌어와서 중국을 멸망시키자. 한국도 그걸 바랄 것이다. 한국의 다른 것은 수준 이하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군사력만큼은 쓸모가 있다. 한국의 전력이 일본에 들어온다면 미국의 도움이 없어도 중국에 대항할 수 있을 만한 힘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 정치권에서는 한국의 역사 교육을 확실히 시켜주되 극단적으로 사이가 틀어지게 하면 안 될 것이다. 유사시 한국의 군사력을 일본이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이 갖가지 미사일을 개발해서 일본 해상자위대가 위험해지고 있는데 왜 정부에서는 어떠한 대응도 없는 것인가? 해상자위대가 무너지고 한국 육군이 일본 본토에 상륙하기라도 한다면 그때는 저항조차 할 수 없다. 해상자위대의 괴멸은 곧 전쟁에서 한국에 패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무기 개발을 더 이상 용납하면 안 된다. 전 세계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국가는 2021년을 기준으로 미국, 러시아, 중국뿐이다. 북한도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하지만 북한은 믿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그럴 기술력이 없다. 그런데 한국의 동향은 정말이지 심상치 않다. 한국은 무시무시한 무기들을 계속해서 전 세계에 공개하고 있고 진짜 머지않아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발사에 성공할 것 같다. 전문가들도 말했듯이 한국은 이미 기술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SLBM도 개발 완료를 다 해놓았는데 공개만 늦게 한 것이 아니었는가.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 중에서 SLBM을 가진 건 한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고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성공한다면 미국과 러시아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다. 어쩌면 정치권에서 한국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훗날 최악의 실수가 될지도 모른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